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 결정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배현진 의원이나 친한계와 지금은 좀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훨씬 더 바람직할 뻔했는데 뒤늦게나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서울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윤리위 결정이 있었을 때 장동혁 대표께 윤리위의 결정은 그렇지만 최고위를 열어서 그 윤리위의 결정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위상이나 당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권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점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 이야기하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네, 오세훈 시장은 계속 거듭해서 이런 징계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되게 이제 뭐 사퇴도 거론한 적이 있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데서는 장동혁 대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배현진 의원의 이제 그 징계를 법원이 이제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게 상당히 우군을 어떻게 보면 확보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저희도 보도를 했었지만 배현진 의원은 계속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오선 도전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되니 계속 조직을 동원해서 오세훈 시장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해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징계가 나오니 이렇게 되면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냐 이게 당이 지금 뭐 서울시 선거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흔들기다. 이런 말도 공군 의원이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조금 다시 살아난 것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우군을 굉장히 확보한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위원장 경선 자체가 오세훈 시장하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대리전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배현진 의원과 경쟁했던 의원이 누구죠? 조정훈 의원인데요. 조정훈 마포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제 당권파에서는 그 조정훈 의원 상당히 세게 밀었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특히 오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배현진 의원을 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가 이제 서울 시내 거기 당원들은 투표 안 해요? 그게 그뭐 위원장 대의원 투표 그래서 그래서 그 대리전 형식으로 치러졌고 오 시장이 일단 이겼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랐던 거죠. 그런 문제들이 다시 갈등으로 비춰진 거죠. 그 윤리위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을 보면 뭐 이번 배현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해서 뭐 지도부의 책임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의원은 없고 윤리위원장 물러나라. 윤리위 체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법원 결정문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최고위원회가 그걸 의결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 당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당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 했다는 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SNS에 아동의 뭐 신원이 그 공개가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동에 대한 뭐 비난 댓글이 이어질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인권을 더 우선했다. 그래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법원의 결정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배 의원의 SNS에 그런 사진이나 그 작성자의 그 사진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서 그 반박했던 그런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되긴 했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동에 대한 악성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것을 전제해서 징계했지만 실제로 달린 댓글은 악성 비난성으로 볼 수 없고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 요청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징계 결정 과정 내용 이거 다 법원이 다 완전 조목조목 하나씩 비판한 거죠. 예.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정말 이게 타격인 게 그간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의 판결로서 관여하지 않는 기조를 되게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기본적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용하면서 받아들인 경우는 있지만 내용까지 가처분 그 심리하면서 그 판단한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메시지를 냈거든요. 전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보는데 당무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예, 라고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장동혁 지도부랑 윤리위 자체가 징계 대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효일 정도로 엉터리였다라는 건 장동혁 지도부 체제 그다음에 윤민우 윤리위가 너무 폭주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구 같이 한동훈 전 대표 따라갔다고 이상규 위원장인가요? 뭐 서울시장 또 뭐 예, 선거 맞습니다. 출마를 뭐 선언했던데 그 또 제소했잖아요 윤리위에. 그거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될까요? 그냥 안 할까요? 법원이 이렇게 내렸으면? 이 결정 김윤희 기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까 이제 그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예. 타격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 이제 결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서 이 정도 결정을 내릴 만큼 과도한 결정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도부 분위기를 보면 약간 좀 주춤하는 경향은 좀 있지만 입장이나 이런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징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이 결정 직전에도 예. 그분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 자체를 뭐 예.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친한계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이런 방향성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네. 예, 김도영 기자. 예, 어차피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당내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비례대표. 예, 지방선거 비례대표 거기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에게 그 필요했던 반면 한동훈 전 대표 쪽 그분들 8분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뭐 복면가왕처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그냥 공천할 줄 알았더니 역시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내가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결연한 각오로 또 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표정이 그 들리는데 누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그동안 했던 얘기 진짜 누가 나올 거로 보세요? 다들 뭐 이제 정치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취재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당 대표 측 사람들, 장동혁 대표 측 사람들은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강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손수저 대변인 그 얘기했더니 뭐 이러던데. 제가 취재한 걸로는 상당히 강한 예. 그리고 이제 그 3.1절 연휴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 지도부 인사가.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안 의원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예, 근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신동욱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복면가왕 경선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누가 나올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이 복면가왕인데 복면수고 하면 누가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복면은 없고 가왕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미스터 트롯 방식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트롯이나 뭐 예. 부전승으로 현역 단체장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만 겨룬다는 점에서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실제로는 복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마지막에 예. 가왕처럼 딱 자리에 앉아 있고 예. 예선전을 다른 후보들이 한 다음에 예.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긴 한 후보가 근데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닙니다. 그건 예. 인정해 주겠다는 예. 거예요. 현역 단체장의 그 기득권을? 예, 공관위에서 의결한 게 예.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현역 단체장은 기존에 이제 부전승이에요 사실상 결선 투표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온 분이 오 시장과의 마지막 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붐업을 하겠다라는 계산인데 그럼 현역 의원들이 도전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후보가 되지 않는 한 그 전 단계까지는 의원직을 던지지 않아도 되니까.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난감하겠네요. 아니 경기도지사도 나오라는 얘기도 있고 부산시장 얘기 고향이 있습니다. 부산이니 부산에도 나오라고 하고 제 몸은 한갠데 뭐 이런 게 있겠네요. 몸은 한갠데 여기 나오라는 데는 세 군데 다 나오라고. 안철수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는 이제 계속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 쪽에는 뜻이 없는 걸로 제가 취재를 하고 경기도는 있습니다. 뭐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방송에서 했다고 또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이거 팩트인 거죠. 팩트입니다. 네. 나오겠다는 사람 자체가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부인란에 양양자 시달리고 최고위원 있습니다. 정도. 예. 근데 서울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예. 당권파 중에 가장 또 센 스피커로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의중을 잘 전달하는 예, 사람이다. 장해찬 부원장이 오늘도 아주 눈길 가는 말을 했었죠. 그런 장해찬 부원장이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이쪽과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출마를 좀 독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랑 굉장히 친한 예. 한 의원한테 들어보니 지금 당원 분포상 그리고 지금 당원 그런 경선 방식에 그대로 따른다면 안철수 의원의 승산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뭐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얘기하면 자꾸 또 자세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뭐 정원호 구청장 이름까지만 했습니다. 뭐 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도 우리가 강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안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나경원 의원은 그건 심경의 변화인 건 분명해요. 분명히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 네. 저도 뭐 만나서 직접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안 이제 나가는 쪽으로 방향 추가 국회의원직을 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예. 거꾸로 저희가 또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서울, 경기, 부산에 이렇게 후보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분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누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본인이 하지만 출마할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사실 서울시장 본인은 안 먹었으면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나섰을 때 그때 사실은 뭐 박원순 시장 말고 안철수 의원이 나섰으면 저한테 그 얘기를 예. 지금 그대로 똑같이 했었고 본인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누가 있어요? 당권파라고 없네요. 하는 쪽에서는 신동욱 예. 저 수석 최고위원 말고는 남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수민 의원이라고 이제 강남에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의원 그리고 뭐 이런 분들까지 김재섭. 다 나오 국회의원 강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봉에 그거는 다 나와서 경선을 하면 재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김재섭 의원한테는 확인을 해봤는데 네. 본인은 전혀 의사가 없더라고요. 김재섭 의원은 뭐 그 어렵게 도봉에서 되는 거기가 여러 군데 막 그 후보가 바뀌는 민주당 후보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신승했던 데 아닙니까? 예. 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장 그렇고 경기지사 나설 사람 없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야기한 현역 단체장들 기득권을 버려라 포기하고 나서라 예비 후보로 그 어떤 사람이 주로 대상이냐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인 건지 아니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제가 듣거나 기사로 보거나 뭐 느끼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뭐 부산 박형준 시장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현직 부산시장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한테 되게 크게 밀리는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당권파에서는 주진우 의원한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예. 주진우 의원도 사실상 출마 가닥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 지역구가 그러면 또 네,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도 나오고 주진우 의원 지역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여지가 점점점 그 공간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어쨌든 이거를 흥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경선을 축제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같이 뛰어라. 그래서 같이 경쟁해서 판을 크게 만들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발표되는 거에서 국민의힘 현직 지자체장이 밀리는 곳들은 이제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취재는 야 얘기하세요. 김현희 기자 먼저 얘기하세요. 예. 김태흠 지사라든지 아니면 그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름을 되게 고루고루 다 거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누구 특정인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그 시인들이 많이 나와서 흥행을 시키고 뭐
판을 뒤집으면 더 좋다. 금상첨화다. 뭐 이런 얘기. 대전 충남북은 뭔가 이정현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현역 단체장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오세훈 시장하고요. 이제 이철호 지사 예. 되게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주장한 예. 게 다른 예. 게 있어가지고요. 주진우 의원한테 장동혁 대표 쪽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주진우 의원실 쪽으로 확인한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 나오려고 했었어요. 원래 주진우 의원이 그것도 맞아요.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가야 된다라는 그 지역 쪽에 굉장히 그게 있었고 이제 주진우 의원도 이제 본선에 나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장동혁 대표랑 엮이는 거에 대해 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선거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예. 본인의 의향이 아주 의사가 아주 주진우 의원 지역구가 어디죠?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갑이죠. 그럼 부산이 두 군데가 날 가능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나설 지역구 대상지가 좀 늘어나는 뭐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마찬가지고. 대표가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고 한동훈 전 조국 대표는 어디 나온다고 지금 기자들 뭐 진짜 아직까지는 팩트는 아닙니다만 본인은 뭐 그쪽에서는 불체 후보에는 불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온다면 어디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예. 대로 확정을 전혀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뭐 대구 뭐 지금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의원 출마하면 지역구인데 나오는 이제 수성이라든가 장동혁 지도부가 주호영 의원은 안 줄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취재할 때 나오는 이제 대답은 아직 더 봐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기울었다던가 예. 어디에 힘이 실린다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자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방금 저희가 나눈 부산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대구보다는 부산이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구와 부산의 유권자들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구와 부산은 좀 더 신원서판을 보고 이런 내용 조금의 유권자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보궐지가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은 굉장히 이르다. 그다음에 한참 남았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내 입성, 그러니까 즉 이기는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분, 국민들에게 저는 이러한 부분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호소하려고 출마하는 그런 출마는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기류가 역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나가면 이기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입성해야 된다. 이게 확고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구 선정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뭐 일종의 눈치 작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3파전이 돼서 자칫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그런 구도가 될까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본인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영원히 배신자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가 사실 거론됐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대구에서 당선이 되면은 이제 보수 적자가 된다라는 그 상징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자금이나 이런 게 지금 민주당보다 상당히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민주당 벌써 세 군데 후보를 결정해서 단수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김경수 경남까지 예. 하면서 3명이 확정됐죠. 예. 이렇게 되면 단수 공천되면 예비 후보로 선관위에서 안 부르고 그냥 후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호 후보가 자신 SNS에 그렇게 선관위 유권 해석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글을 올렸던데 지금 언제쯤 그러면 국민의힘의 뭐 서울이나 이런 광역단체장 후보는 언제쯤 1호 공천자가 나올까요? 이 다들 이게 저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들도 또 다들 가늠이 안 돼요? 예, 얼마 전부터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후보 접수 받기 시작했는데 경선 과정도 지금 확실시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광역단체장 같은 게 언제 나온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제가 힘들 것 듣기로는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예.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시간을 좀 넓게 네. 길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이제 공관위에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그 광역 단체단들한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열심히 뛰어라라고 하는데 경선을 해줘야 열심히 뛰고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당에서 제안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후보들이 좀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뭘 하라는 거냐 지금. 예.